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공감 좋은 TV 최진봉입니다. 최근에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요, 일본 총리가 악담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영상이요, AI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한두 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요 정치인들이나 주요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동영상들이 만들어져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법을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디어 공감 좋은 TV 첫 번째 순서는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 오늘도 차윤경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우리가 살펴볼 이슈들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 첫 번째 소식은 자제력 잃은 언론 보도 점입 가경. 두 번째 소식은 5년 7개월 만에 손해배상 판결. 마지막 소식은 공매도 전면 금지의 발끈입니다. 네,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 첫 번째 소식은 자제력 잃은 언론 보도 점입 가경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 씨와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 간의 진실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논란을 언론이 앞다퉈 보도를 하면서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 보고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언론의 남현희 씨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전청조 씨를 재벌 3세라 소개하며 재력을 강조한 기사였는데요. 다른 언론이 전 씨의 사기 사건과 거짓 성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자 허위 인터뷰에 대한 사과 없이 두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수준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라디오에 출연해 해명한 남현희 씨의 인터뷰 역시 수많은 언론에 인용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개인적인 내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서슴없이 공개됐는데 대중이 알아야 할 공적인 가치를 지닌 정보도 아니고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불필요한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엇갈리는 두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만 해서 선정적인 이슈에 기름을 붓는 보도가 계속됐고요. 전 씨가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 대한 기사, 성전환 수술과 재력을 자랑하는 데 이용된 집과 차 등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결국 스포츠 스타 그리고 재벌 3세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열애로 시작됐던 보도 기사가 결국은 사기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형국이에요. 네. 늘 이런 일들이 있었죠. 선정적 보도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는데 이번 사안은 특히 더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측의 진실 공방이 자극적이기도 했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쓴 언론의 보도가 또 문제였죠. 네. 언론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이 사실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청조 씨. 이 사람의 독특한 말투가 이제 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인터넷상에서 네. 떠도는데 이게 한국어, 영어를 조합한 패러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밈으로 떠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 씨가 자신의 미국 교포 출신 재벌 3세라고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독특한 그 말투를 구사를 했습니다. 이 말투가 말씀하신 대로 화제가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밈이 됐는데 어떤 한 방송사나 또 일부 이제 회사들에서 이걸 자막이나 아니면 홍보용 자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걸 풍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경우 이제 말투가 사기에 이용됐고 또 사기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밈을 사용하는 그 기반에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에 당했을까 하는 조롱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기 피해의 책임이 사기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걸 알면서 사기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기 피해자들은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두 번째 소식은 5년 7개월 만에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5년 7개월. 이렇게 한참 만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받은 곳은 바로 언론사들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언론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미디어오늘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 씨가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받은 언론사는 2018년 당시 보도에서 안전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는 김 씨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강조 편집해서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는데요. 해당 언론사는 김 씨가 방송에 얼굴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으므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다른 영상 공개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공인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안전지사 측근의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검증이나 반론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선 일부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해 300만 원을 손해배상하고 문제보도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설명해 주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문제성 발언이 나온 때가 2018년이에요. 네. 정말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언론이 성범죄 사건을 보도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1심과 2심에서 모두 성범죄 피해자가 공인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판결을 받고 어렵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때 그 진료 기록과 증언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겨우 확보를 하더라도 피고가 신빙성을 따지고 무리하게 감정을 요청해서 이 재판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제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선정적 보도를 내보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도가 나가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번 판결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마지막 소식은 공매도 전면 금지의 발끈입니다. 지난 주말 정부가 전격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고 이번 주부터 시행했는데요. 언론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시장 원칙을 훼손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미디어 오늘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자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이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 보도가 있었고요. 증시에 큰 충격을 주는 대형 악재가 없는데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려스럽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제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신문은 그동안 공매도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지적했고요.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돼도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순기능, 역기능이 늘 충돌하는 지점이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총선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뭔지 이런 부분도 언론들이 좀 계속 따라붙어서 보도하고 또 추적해서 보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 차윤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